자, 그렇다면 뭐 여론조사야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나오니까요. 그 내용이 반영이 됐는지는 확인해 보겠지만 여야 대표 모두 민생을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서 크게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입니다. 민생에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실제로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민생을 가지고 둘이 맞설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있죠. 바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공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다시 토를 달았습니다. 제3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를 단 것입니다. 당선된 뒤에는 발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습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26일까지는 한동훈 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입장을 바꿨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저렇게 빨리 법안을 내봐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 대표는 직접 압박을 받게 된 셈인데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도 그렇다면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다시 공을 또 민주당 쪽에 던졌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있다라고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것저것 더 추가적으로 붙일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제3자 추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만큼이라도 명확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뭐 이것 붙이고 저거 붙이고 또 그다음에 뭐 저기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저희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다 좋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제3자 추천의 특검법을 발의하실 건지 여부만 확실하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죠. 이 진상규명을 할 의지는 있다. 네.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게끔 국민께 비춰질까 봐 제3자 특검 얘기를 했던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상규명 관련된 노력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만약에 저런 구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시켜서 제보 공작까지 포함시켜서 만약에 논의를 진행해 봐서 당내에서 의견이 우세하면 발의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발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압박할 것은 아니고 그 당내 의견 절차 또는 수렴 절차를 보고 나서 발의가 되면 그때 의논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발의가 안 되면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당내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걸 발의 압박을 할 필요는 없다. 네. 여야 모두 이 새 대표를 포함해서 진용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꼬여있고 꽁꽁 얼어있는 국회가 다시 풀릴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